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6.17 대책, 법인 세력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를 줄지,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정부가 놀랐다는 겁니다. 대전 지역이 이제 폭등할 때만 해도 그 지방에 갭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정부가 몰랐던 게 있어요. 자, 그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21번째까지. 자, 그 대책의 골자가 뭐냐면 대출 규제였어요. 자,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자,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법인이었죠. 개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양도세금을 줄이고, 명의 이전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비용 처리도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로 법인이 유리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대전 투기 이후 정부가 그 대책을 내놓을 때 그 법인에 대한 그 강자, 자, 법인 개설에 대한 강자가 부동산 그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강의도 많았고 그런 움직임이 많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 법인 세력들이 바로 이제 많은 법인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바로 수용성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수용성 시장이 아주 그야말로 단군 이래 단기간에 최고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가 폭등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거기는 말 그대로 여당의 표밭인데 그것도 2개월 만에 뭐 2억씩 오르지 않았습니까? 전 지역 그 썩다리 아파트, 새 아파트 분양권 가질 것 없이 전부 다 올랐던 거죠. 자, 정부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것을 조정지구, 이번에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했던 거죠. 올해 들어 법인 매매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서 4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부터 만들었던 법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집을 사들인 거예요. 갭 투자를 통해서 사들였던 거예요. 440%. 자, 그럼 만약에 이 법인 세력에 대한 그 규제를 못한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지금 어떻게 됐겠냐. 자, 엄청나게 늘었겠죠. 아마도 6월달 그 청주시장에 들어간 통계까지 나온다고 하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올 연말까지 낮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1000%가 넘어버려요. 이거는 말 그대로 투기판이 되는 거예요. 투기판. 법인들의 투기판이 되니까 정부가 아주 강한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는 놀래가지고 법인이 시장 교란 주범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대로 방관하다가는 자, 지방의 그 주택시장 또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시장, 서울 강남의 주택시장 전부 초토화가 된다. 자, 그래서 그 위기감에 정부가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나 정부가 결국 내놓은 것은 법인에 대한 어떤 세금 강화예요. 세금 강화. 자, 정부의 목표는 항상 증세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증세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증세를 한다고 하면 법인들이 이제 물건을 다 팔겠죠. 뭐 세수는 감수할 수 있겠죠. 그 16 대책 이후에 종부세 납부액이 1조 이상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1조 이상. 자, 정부는 결국은 뭐 투기판은 벌어져라. 우리는 세금만 걷겠다. 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러니까 대책이 빨리 나오지도 않고 정말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세금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6 이후에 종부세 납부액이 1조 이상 증가했다. 자,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 폐지, 합산 배제에 따르면 내년에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거치면은 예상 금액이 1조 2천억이 세수가 또 증가한다고. 이제 정부는 뭐 룰루랄라라는 거죠. 룰루랄라. 자, 세금은 이제 계속 걷겠다는 거예요. 계속 안 그래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투기해라 이거예요. 세금으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자, 그래서 정부가 법인에 대해서 세금 이제 때린 건데, 자, 일단은 법인에 대한 규제는 모든 지역에 주담보를 금지한다. 자, 이제 돈줄을 끊겠다는 거죠. 자, 법인의 강점은 대출이었죠. 자, 그 대출을 끊겠다. 투자하지 말란 얘기죠, 이제. 자, 그리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세금 구간이 0.6에서 4.0이라고 그래요. 그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 현재 종부세율이 최고 세율이 3%인데 그리고 세 채 이상 또는 조정지구 두 채 때는 4%를 때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채 이상을 가졌을 때 또는 조정지구에 두 채 있을 때는 4%를 때린다. 자,
이제 그 법인에 대해서도 그 최고세율 3%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일반 개인들은 이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요. 기본공제. 그러니까 6억 이상부터 때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 6억 이상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온전한 금액 전부 다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겠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법인을 2개 가질 수가 있잖아요. 뭐 개인 법인 2개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2개로 만들어 불려면 공제 금액이 커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효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 합산을 해서 때린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도시 발생하는 추가 세율도 10%에서 20%. 그러니까 나중에 법인에서 돈을 뺄 때, 개인 통장으로 올 때 그것을 양도세금을 10%를 때렸는데 20%로 늘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내년에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냐. 자, 이렇게 세 군데 정도를 법인들이 이제 많이 투자한 아파트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법인들이 이게 소자본 법인들이 있지만 강남에서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법은 제가 보기엔 큰손들 법인이에요. 큰손들 완전히 투기 세력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잠실주공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법인이 485만 원을 맞았는데 내년에는 그게 4,326만 원이 된다고 그래요. 용산시티. 자, 이거 주상복합인 것 같은데 올해 1,127만 원인데 내년에 5,399만 원이 세금 폭탄에 맞을 수 있다. 청주시장에 핫할 때 법인들이 엄청 들어간 데가 청주 GL이죠.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올해 492만 원인데 내년에 1,308만 원. 자,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때린다. 자, 이렇게 세금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자, 그러면 이 법인 세력들이 과연 어디에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한번 보시죠. 최근에 그 법인 세력들이 그 강남에 급매물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강남에 그 갭 투자로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1억씩 코가를 낮춰가지고 내놓는다고 그러죠. 자, 이제 강남에도 많이 들어갔다. 자, 그 통계를 보니까 강남, 인천, 그리고 수용성, 경기 수도권, 금천구, 청주, 그 밖에 부산, 울산, 뭐 그런 지역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통계에 일단 많이 잡히는 지역은 경기도에 5,960건, 그리고 인천에 2,049건, 부산에 838, 그 다음에 인천 남동구가 작년에 16건인데 올해 511건이 법인이 샀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수원이 작년에 80이었는데 올해 거의 뭐 988건, 1000건이죠 거의. 용인시가 57건에서 683건. 자, 이러니까 수용성을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10배가 넘어요, 10배가. 자, 이거 완전 투기판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이 규제를 하니까, 그 다음에 몰려간 데가 연수구죠? 여기 송도죠? 자, 24건에서 426건. 자, 요즘은 또 부평구로도 또 많이 가요. 부평구가 18건에서 400건. 이게 몇 프로입니까, 이게? 한 200%가 넘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200%가 넘었다. 자, 그래서 인천 남동구 연수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화성 38건에서 1007건. 이렇게 법인 세력들이 투기 세력이 돼가지고 시장을 교란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뭐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요번에 그 규제 경기도 수도권 지역 규제 안 했으면 경기도 수도권은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기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뭐 완전히 그 집 살 기회를 놓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법인에 대한 대책은 아주 시기적절했다. 아주 강한 정책을 적절하게 내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이 법인 세력들에 대한 규제가 어떤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시장의 어떤 그 투기 세력의 어떤 주포, 자, 법인을 잡았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겠죠. 자, 그 갭2의 주포가 사라진 거예요, 일단. 그 시장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지방시장이나 어떤 그 갭 투자의 그 두 세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법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법인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투기 세력들, 개인 투자자들. 자,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한쪽을 문을 걸어 잠근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쪽을 걸어 잠근가 개인 투자의 자격으로 갭 투자를 하겠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한쪽 팔은 잘린 거죠. 자,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또 지방시장이나 그런 갭투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아요. 결국은 주식하고 똑같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비싸게 사는 사람은 물리는 거죠. 물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자, 이 주택시장 아파트, 특히 지방 아파트 갭 투자는 또 그런 먹이 사슬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제 상위 그룹에 있는 법인 세력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의 활기를 잃어버리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자할 지역이 이제 없어졌어요. 자, 웬만한 지역이 다 조정지구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자, 청주도 지정했고, 대전도 지정했고, 자, 그리고 거기다 지방광역시는 거기다 분양권 전매 제한 걸어놨고, 또 공공택지도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이 또 제한되어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상품도 줄어들었고 투자 지역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전과 같지 않다. 자, 이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 자, 이런 거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풍선효과로 김포도 가고 파주도 가고 남부지방도 가고 그러시는데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미 이 투기 세력들은 그 지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니들 들어와라, 내가 물건 줄 테니까 떠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사봤자 그 다음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엔 또 조정지고 투기과열지고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대출 불가, 자, 규제에 따른 대출 불가죠. 자, 실입주를 또 해야 되는 요건이 강화됐잖아요. 사실상 주택을 개수 늘리기는 불가능해졌어요. 조정지구만 돼도 내가 중과세를 내야 되니까 사실상 개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열심히 투자해서 벌었는데 그 60%를 세금으로 낸다. 그거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해봤자. 자, 시장에 매수할 사람보다는 지금 매도할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갭 투자하신 분들, 시장에 매도할 분들이 많아져야 돼. 이제 내년에 세금이 가까워질수록 매도할 사람들이 많아진다.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특히 서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진행이 안 되겠죠. 목동도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단기간에 이제 진행되기는 어렵고, 거기도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특히 핫한 지역들은. 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면 주택을 공급을 못 하잖아요.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 못 하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또 멀리 내다보면 또 그렇게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강한 여당, 뭐라 할까요? 이 180석을 가진 강한 여당, 정말 강한 여당이에요, 지금. 자, 강하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임대사업자가 강남 재건축 등록을 했는데 분양권을 안 받는다, 그렇게 자기들이 정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나오는 것은 그런 강한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또 이상한 변종된 형태로 또 투기 세력들이 투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다음 목표가 또 있다고 봐요. 정부의 다음 목표는 여기 투지 조장이라고 했는데, 투기 조장. 자, 투기 조장하는 투자 카페, 블로거, 유튜버, 자, 그런 분들이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수강생들 데리고 가서 청주 가서 집 사고, 자, 그걸 또 블로그에다 홍보를 해요. 자, 그거 나 잡아가라요. 자, 국토부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생각을 해서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대응 기관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 사람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자, 국토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니들 뭐하냐? 선거가 없지 않냐? 분명히 그러겠죠. 자, 그러면 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음 타켓은 블로거, 유튜버, 투자 카페, 무슨 단톡방 운영자, 자,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조심해라. 함부로 나대대간 국토부의 대응반에 걸려 들어가지고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올해 안에 무슨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강남에 호가를 낮춰 매물은 내놓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시장에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지역은 그렇고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죠. 그럼 강남의 공급이 또 모자르다. 그러니까 또 그런 아닌 지역의 신축 준신축들은 또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찰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냐. 자, 그래서 이제 강남의 저가 매물들이 출현을 하고 있고, 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이런 강력한 규제는 결국 내년 6월 1일까지 법인들 가진 물건 다 처분하라는 얘기예요. 그 정부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정부가.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 매물의 증가에 따라 물량이 나와서 가격이 안정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목표다, 정부의 목표는. 자, 그리고 이제 그 4월 중에 M2 광의 통화량이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통화량이라고요. 근데 그 3,000조가 돌파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시중에 계속 풀리고 있어요. 자,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뭐 요즘 말 그대로 기업이 부실하면 뭐 예전과 같이 이렇게 까다롭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고 정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가 그런 돈들이 시중에 넘쳐나니까 우리 증시 시장도 2개월 만에 2,200까지 반등을 했고 증시가 화랑인 시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점을 또 조심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또 대책이 나오면 또 집값 폭락한다고 사람들이 있어요.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또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냐 이거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집이 조정을 받을 때 집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실수요자라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30% 폭락한다, 50% 폭락한다, 또 폭락론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정부의 대책을 믿고 또 폭락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와. 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4월의 광의 통화량,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역대급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서 풀어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값은 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크게 하락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움직임이 또 예상되냐면 비규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비규제 지역이었던 지역이 규제 징역이 됐네요. 그러니까 오타가 맞네요. 규제 지역이 된 지역에 매물이 많이 출해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법인 매물들이 막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 안산 고잔주공, 여기가 이제 그 신안산선 그 부근에 있는, 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 같아요.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인데, 자, 8구 단지를 법인들이 엄청나게 샀다고 그래요. 이거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런 건 뭐 컨설팅에서 이렇게 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3천 이상 뭐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들이 출현하고 벌써 이제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남도 역시 그 동별, 아파트별 시세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겠죠.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실수요자 아니면. 자,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사겠습니까? 강남에 살라고? 안 사겠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하향 조정되겠죠. 그렇지만 새 아파트들, 예를 들어 뭐 대치동이라고 해도 새 아파트를 실수요자들이 산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부는 칼을 갈고 있다. 자,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유연 요소가 있는데도 강한 정책을 내놨어요. 자, 재건축을 2년 거주해라. 임대주택에 있는 것도 2년 임대주택 끝나면 살아야 분양권을 준다. 자,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공제금액도 폐지하고 어떤 세금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을 내놨어요. 자, 정부는 이렇게 칼을 갈고 있어요. 이러한 정책이 나왔다는 건 정부의 의지를 읽어야 돼요. 그 정부가 얼마나 그 칼을 갈고 있으면 이런 정책을 내놓겠어요. 21번째로. 자, 그만큼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자, 저는 이제 정부가 만약에 이제 다음에 더 그러면 이 정부가 투기꾼을 잡을 대응반, 국토부 산하에 있는 대응반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카페에서 그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라든지, 그 스타 강사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찻대기로 이렇게 막 사람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자, 그리고 유튜버, 블로거 통합해서 작전 세력을 수시로 모니터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그 대응반을 만들어 놨는데 분명히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자,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함부로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지역에 가서 막 투기를 선동하는 행위라든지, 자,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한번 내년에 낼 보유세, 종부세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요. 자기가 가진 주택들이 있는데 올해 내는 것과 내년에 내는 금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집을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게 한정돼 있는데 현금 한정돼 있는데 내년에 2배, 3배를 내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든지 집을 사든지, 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개수만 늘려가지고 당장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내년에 낼 종부세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금 증세로 계속 대책을 내놓으면 결국 정부는 마지막 워너비가 되는 거예요. 정부는 니들 투기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금 계속 때린다. 자, 정부의 입장은 세금 폭탄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도 강남은 간다. 이게 이제 문제겠죠. 벌써 이제 그런 얘기가 돌잖아요.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호가가 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자, 그만큼 어떤 시중의 유동성에 대해서 그것을 고액 자산가들은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장의 유동성과 정부의 세금 폭탄, 이 두 대결이라고 보면 돼요. 시장의 유동성이 이길 것이냐, 정부의 세금 폭탄이 이길 것이냐. 자, 실수요자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자, 이제 그것은 각자의 계산에 따라 틀린 거예요. 각자의 계산에 따라. 그리고 각자가 어떤 상품을 골라서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사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